지금 그 속보가 떴죠. 이제 중국 쪽에 관한 관세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갑자기 10만 달러 선에서 또 10만 아래로 하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고, 아, 이게 진짜 크립토 시장은 리스크 반영률이 정말 모든 자산 통틀어서 1위구나. 약간 선물 시장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급격하게 또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이제 다행히 반등은 해줬어요. 근데 회복 탄력성도 굉장히 굉장히 높아요. 너무 신기해서 지금 시장을 계속 보고 있었고, 이제 이더리움도 이제 어제 하루만 7%에서 10% 반등을 했는데 또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또 급격하게 꺾여요. 리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어제랑 대비해서 뭐가 변했는지를 체크를 해드릴게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30이라는 수치 정도였거든요. 탐욕에서 중립으로 완전 내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더 올라섰습니다. 물론 50까지는 도달을 안 했는데 이제 투심이 조금 그래도 지금은 크립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미넌스도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해 하셔서 도미넌스도 같이 보자면, 도미넌스는 또 여전히 비트코인이 6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제 반등을 했지만 사실은 간밤에는 알트코인 반등 폭이 조금 더 높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알트코인들은 그 최근 하락에서의 못 미치는 수치인데 비트코인은 최근 하락에 미치는 수치까지도 잘 올라와 줬어요. 그만큼 반등을 굉장히 잘해줬고, 도미넌스 측면에서도 지금 60%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캡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도 6%가량 상승을 해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크립토 시장 규모를 파악을 하실 때 좋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가총액도 좀 올라와 줬는데, 이 우리가 마켓캡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코인별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전반적으로 크립토 시장이 올랐는데 그 올라왔던 자금이 어떤 코인에 더 유입이 많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좋은 차트여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저랑 같이 팔로우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밈코인도 볼게요. 밈코인 안 보면 또 섭섭하죠. 밈코인 7% 24시간 기준으로 상승을 했는데 여전히 하락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밈코인도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들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카르다노 에이다가 그 폭락이 심했었을 때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거든요. 근데 이거가 정확한 이유는 제가 찾아봐도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카르다노 에이다도 폭락했던 분의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절반 퍼센테이지 분 정도는 회복을 해주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 관세 리스크 또 들어왔어요. 이제 미국이 중국에 10% 관세 부과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지금 살짝 다시금 조정이긴 한데, 제가 아까 한 20분 전에 확인했을 때가 9만 한 7천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9만 9천을 다시 올라왔으니까 10만 다시 올라오는지 여부, 심리적인 또 지지선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립토 시장 지금 현재 녹화 시간 기준에서의 흐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 이야기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방금 뜬 속보였죠. 미국은 중국산 상품 전체 10% 추가 관세 부과, 중국은 미국산의 일부 수입품에 15% 보복 관세, 요런 이야기까지 또 시장에 나왔고, 코인 장중 잇따른 발표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현재 시장의 흐름들 저랑 같이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또 꺾인 거, 꺾였다가 여기서 또 한 번 변동성 있었다가 다시금 10만 향해서 가고 있고, 아, 이런 거 보면은 변동성이 크긴 커요. 확실히 이제 뭔가 어느 정도 이제 뭐 금융 자산에 편입이 됐다, 제도권에 편입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서도 딱 보면은 정말 일례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을 놓고 같은 뉴스예요. 같은 뉴스가 딱 떴을 때 시장에 관한 영향력들을 확인해 보면 낙폭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험 자산으로서의 그 어떤 면모가 좀 드러나는 그런 면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급량 제한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걸 안전 자산으로 이제 취급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이제 크립토 투자자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장 반영도가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호재에도 크게 반응을 하지만 악재에도 크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 시장에서는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항상 이제 저랑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고민을 같이 해 보면서 어려운 시장들 같이 대응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제 크라켄 거래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볼까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해외 거래소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에 왜 투자를 하고 싶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었을 때, 우리가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때 업비트가 이제 먹통이었잖아요. 빗썸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 자산 손실을 보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산을 분배하는 관점에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아는 지인은 얼마 전에 트럼프 밈코인을 매수를 했는데, 그 트럼프 밈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이제 주요 거래소에는 상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내가 이제 투자하고 싶은,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돈 벌 기회인데 한국 거래소에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네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도 해외 거래소 개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크라켄이 한국인이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히 이제 조사는 안 했는데, 코인베이스 아시죠? 미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참고로 한국인 투자자들이 거기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 그것도 이제 정말 잘 모르는 그런 해외 거래소들은 당연히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래소를 선택을 할 때는 거래소의 신뢰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시장의 규모를 놓고 봤을 때 그나마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믿을 만한 거래소, 예를 들자면 이제 바이낸스와 같은 그런 큰 거래소들 있잖아요. 그런 거래소들을 추려봤을 때 한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 거래소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가 많지 않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바이낸스랑 최근에는 바이비트라는 거래소를 좀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요것도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 요청이 있으시면은 해외 거래소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상세히 한번 시간이 된다면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요청이 있을 시에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실시간으로 우리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초코님이 또 실시간 댓글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힘을 받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크라켄 같은 경우가 2025년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선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크라켄은 사용자 경험과 보안, 그리고 다양한 암호화폐 지원 등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초보 투자자들, 초보 트레이더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그런 거래소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또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는 아주 예전에는 이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60% 점유율을 차지했었는데,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는 점유율이 지금은 45%고 크라켄도 상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래소예요. 그래서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의 거래소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누가 집계를 하고 조사를 했느냐에 관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신뢰성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